안녕 얘들아, 시험 끝난 옆지원이야. 오늘자로 구독자가 1418명이다. 너무 고마워. 사실 제대로 올리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찾아와주는 우리 구독자 친구들한테 되게 미안하더라고. 나도 그동안 되게 많은 일이 있었어.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는 2번의 이직도 있어서 이 이야기를 내가 변시 붙고 나서 수습 변호사였을 때 아니면 로스쿨 다니고 있었을 때 알았다면 진로 선택에 도움이 많이 되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어. 이제 시작해볼게. 우선 내 커리어의 시작은 법무팀에 한 10명 정도 되는 대기업의 사내변이었고 스타트업에서 1인 사내변을 하다가 지금은 송무변이 되었는데요. 내 경험에 따라서 얘기를 해볼게. 첫 번째, 대기업 사내변에 가게 된 이유와 빅펌 지망을 포기하게 된 이유. 처음 변시를 붙고 나서 나는 빅펌에 가고 싶다는 미련이 남아 있었어. 그래서 대기업 사내변에 가게 되면서 좀 특이한 분야 대기업 사내변 경력을 좀 탄탄히 가지고 있다가 부티크 펌에 가서 경력을 몇 년 정도 쌓고 나면 빅펌 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대기업에 있었었어. 근데 있으면서 대기업은 거의 5대 펌이랑 일을 같이 많이 하니까 빅펌 변호사님 분들 얘기도 듣고 또 빅펌 간 내 친구들 얘기 뭐 이런 걸 많이 듣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내가 이건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 당연히 연봉도 높고 빅펌 변호사 좋지. 일도 잘 배울 수 있고 똑똑한 선배들도 동기들도 많을 거고 그런 건 너무 좋은 점이지. 근데 기본적인 삶이 무너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 일단 잠이 너무 부족해 보였고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오대펌에 정말 엄청난 퀄의 서면을 쓰시는 변호사님을 알게 됐는데 난 진짜 서면을 보면서 약간 너무 감동적인 거야, 그 퀄이. 그래서 진짜 천재인가 봐. 서면이 너무 멋있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그 변호사님께서 일주일에 하루 집에 가신다고 하시더라고. 계속 의자에서 주무시고. 그때 결혼한 지 한 6개월밖에 안 된 신혼이셨는데 그 변호사님께서 주 1회 집에 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나 좀 충격받았었어. 물론 안 그런 팀도 있을 것이고 또 건강한 분들한테는 무리가 안 될 수도 있겠지. 그리고 또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경쟁적인 상황에 있으면 또 잘하고 싶어 하고 그에 비해서 체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그런 걸 한다는 게 굉장히 무리가 되어 보였어. 그래서 그거를 하고 싶다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있는 게 좀 무의미해 보였지. 그래서 다른 진로를 잡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2번째로 스타트업 사내변을 꿈꾸게 됐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얘기를 이제 나도 들으면서 내 분야도 싫어지고 공부하기도 싫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좀 지긋지긋해졌어.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학교 다닐 때 좀 뭐든지 잘 참는 애라고 생각했었고 그냥 남들이 어려워하는 거면은 나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내가 안 그런 사람이더라고. 하고 싶은 공부가 아니면 잘 안 하더라. 그리고 하고 싶은 공부는 진짜 되게 열심히 하고 그러던 즈음에 내가 세미나도 나가고 뭐 이런 공부를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스타트업 쪽에서 약간 예비 창업자나 창업가 분들을 되게 많이 알게 됐었어. 그러면서 스타트업 사내변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 그래서 그때 뭐 이전에 대기업 다니면서 내가 가고 싶은 분야에 대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 나름 뭐 출장 가서도 새벽 2시까지 관련 공부하다가 자고 뭐 관련 분야에 계신 분들은 이제 그 경력이 되게 많으실 텐데 내가 그거에 비해서 얼마나 부족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고 싶은 스타트업에 가게 됐고 가서 또 나름 열심히 했어. 그때 일할 때 되게 재밌었어. 너무 좋았고. 왜냐하면 대기업은 들어갈 때는 사람들이 참 똑똑해. 근데 차부장급이 되면 그냥 관리자로 성장하지 않고 연차만 쌓이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 근데 내가 그거 보고 아차 싶더라고. 뭐 내가 되고 싶은 걸 보면 그 회사에 뭐 몇 년 선배를 봐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 그래서 나는 거기서 되게 부럽거나 되게 멋있다 이런 분들이 많진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스타트업에 갔는데 너무 정말 반짝반짝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거야. 일 잘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새로운 거 배우고 신사업도 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그리고 나는 법률만 하지 않고 다른 것도 해보고 싶었거든. 그래서 그런 분위기도 일도 너무 좋았어. 그래서 또 나름 되게 열심히 했지. 근데 또 스타트업에서 이직을 또 하게 됐던 원인은 첫 번째로 스타트업이 대기업 다니다 온 사람들한테는 나쁘게 말하면 그냥 중소기업일 수가 있어. 두 번째로 업무 체계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 나름 유명하다는 데들도 그래. 대기업 법무팀에 있다가 온 나한테는 그게 좀 안 맞았던 것 같고 예를 들면 약간 일이 오늘 아침에 주고 오후에 계약서 만들어서 주세요. 이런 식으로 요청한 사람들도 있고 나는 한국 변호사인데 영문 계약서를 막 전부 다 뒤집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급하게 요청하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
세 번째로 1인 사내변의 단점 때문이기도 한데, 예를 들면 그 첫 번째 회사에 있을 때는 변호사도 많고 법무팀도 있으니까 우리끼리 컨센서스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팀에서 계약서를 아침에 의뢰하면서 오후에 결과물을 달라 이렇게 하는 거는 되게 무리한 요구고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법무팀장님이나 차부장급에서 이제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서 쳐내줄 수가 있지. 1인 사내변일 때는 그걸 내가 쳐내야 되는데 요구하는 사람 직급이 더 높아. 예를 들면 임원급이야. 이래버리면 상대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건데도 변호사 탓을 하게 돼. 이게 하다 보니까 일도 재미있고 사람들도 좋은데 그런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것들이 일할 때 사람을 되게 당황스럽게 하고 되게 불안정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네 번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구조 자체가 되게 말 그대로 불안정하고 내가 책임을 지는 구조가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펌에 있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데 법무팀에 있을 때는 뭐 의견서를 쓸 때 뭐 어떤 사안에서 1안, 2안, 3안이 있는데 뭐 이런 걸 제시를 하고 뭐 1안, 2안, 3안은 각각 그 장단점이 어떤 거고 막 이렇게 나열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의견서를 드리면 되는 거잖아. 근데 1인 사내변이 되니까 어느 정도 결정을 바라는 경우가 있어. 로펌은 의견서를 주면 되고 대기업 법무팀은 팀장이 책임을 지거나 무리한 요구를 할 때는 쳐내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연차가 막 되게 높지 않은데 1인 사내변일 때는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 요즘 스타트업에서도 변호사 니즈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고 가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은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있어빌리티가 기본이라서 되게 포장을 잘하는 경우가 많거든. 갈 때는 대표 인터뷰도 읽어보고 이 사람 무슨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지도 좀 보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도 보고 원티드나 블라인드 이런 데도 잘 찾아보고 거기서 하는 얘기들이 완전 틀린 말은 아니거든. 그리고 회사 정보도 알아보고 가는 게 좋아. 세 번째.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송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송무변이 됐는데 되게 크지 않은 펌의 송무변으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 왜냐하면 나의 목적은 개업을 할 수 있어야겠다라고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이직할 때 기업으로 가는 게 더 편했어, 솔직히. 그래도 나는 계속 기업에서 경력을 쌓았고 하던 가닥이 있으니까 나도 연차가 있잖아.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송무하는 변호사에 대해서 약간 막변이다 이런 자조적인 얘기들도 있고. 근데 이번에 스타트업에 1인 사내변으로 있다가 느낀 바가 있어서 약간 몇 년 내에 혼자 개업을 해도 될 수 있을 정도의 송무변으로 성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 이유가 뭐였냐면 나는 원래 기업에 있는 변호사로 잘 크고 싶었어. 회사법을 주로 보고 뭐 회계 이런 것도 같이 보고 이런 거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조직에서 크고 싶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스타트업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은 이거였어. 나는 원래 내가 내 일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은 문제가 안 생긴다고 생각했던 거야. 근데 그게 꼭 그렇지가 않더라고. 상황적으로도. 그러면서 내가 변호사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그래도 아직은 라이센스가 좋긴 좋네? 이런 생각도 들고 되게 작더라도 조직에서 내가 부분이 될 게 아니라 작은 거라도 내가 온전한 내 일이 있어야겠다.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지금 당장 일을 그만두게 되더라도 내가 내 사건 가지고 당장 경제적인 독립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지금 사무실에 오게 됐어. 물론 내가 앞에 다른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이 바뀔 거고 지금의 방식만이 계속 잘 살 수 있다 이런 건 전혀 아니야.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진짜 작은 거라도 내 거가 있는 거랑 그냥 내가 조직의 일부인 거랑은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너희도 이런 생각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 오늘 얘기가 너희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내가 우리 구독자들이나 로스쿨생들, 로스쿨 준비생들 위주로 약간 정보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만약에 생기게 된다면 어떤 게 필요할 것 같은지 대한 의견도 달아줄 수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 오늘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해. 궁금한 주제나 보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줘. 그럼 마지막,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잊지 마. 시험보다 너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해. 안녕.